네, 뉴스연구소에서 전해드린 대로 기시다 총리 방한 우리 평가해봐야겠지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1부에서 만나보고 2부에서는 호사카 유지 교수도 만나겠습니다. 당내 일본통으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 먼저 전화 연결해볼까요? 윤 의원님 나와 계세요. 예,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정상회담 우선 한 줄 총평부터 부탁드리죠. 예, 일단은 문재인 정부 때의 한일 관계 대단히 악화 일로에 있지 않았습니까? 음, 그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지난 3월 16일 방일 또 이번에 기시다 총리의 이제 답방으로 인해서 예.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외교, 셔틀 외교의 복원 이 부분에 예. 이제 후한 점수 주고 싶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 그동안의 한일 관계가 정말로 이 1965년 기본조약 이후에 최대 악화 음, 일로에 있었거든요. 예, 예, 그게 일단은 다시 본 궤도에 정상화 갈 수 있는 본격 궤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예. 근데 예, 진짜 지난번 정상회담을 복기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 통큰 결단이라고 해서 강제징용 문제를 상당히 많이 양보를 했어요. 예, 그에 비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부족했다는 게 뭐 전체적인 평가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얼마나 좀 성의 있는 뭔가 답례품을 쌓아올까 기대를 했어요. 또 마침 그때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일본 지방선거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는 좀 예. 성의 있는 조치를 후하게 가지고 오지 않겠는가 했는데 예, 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예. 좀 더 과거사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기대했던 게 사실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 1998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개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음. 좀 더 직설적으로 오부치 선언에 나와 있던 과거사에 있어서 이제 통절한 반성 또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있기를 원했는데 그 정도는 안 갔죠. 그 정도 안 나왔어요. 예,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예. 포괄적으로 사죄를 하면서 예. 그렇지만은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음.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했죠. 당시 뭐 혹독한 환경에 있던 분들한테 매우 이제 힘들고 슬픈 경험 한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음. 한 발 좀 이제 진전은 했습니다. 윤 의원님 근데 그거 좀 시원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굳이 아, 아니 가슴 아픈 거 그거 그게요. 확실한 건데 뭘 또 개인적이다 이런 걸 붙여야 됩니까 예, 꼭?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뭐 이제 재보궐 선거, 예. 지방선거도 끝났습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이제 그 지지율이요. 예. 지난번에 확연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랐어요. 50%. 예. 예. 윤석열 대통령 다녀온 다음에. 예, 예. 50%까지 이제 육박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자민당 내 분위기, 미국 조야의 분위기, 일본 음. 위기 분위기. 예. 왜 우리는 매번 반성하고 사죄해야 되냐? 어. 어? 어. 이 일본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반성 사죄한 게 40번, 50번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음.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예. 일단 일종의 특유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감이요. 계속 계속 자꾸 사과를 하면은 음. 요번에 이제 그 강제징용 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에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성 사죄를 했다가 하마터면은 법적인 책임으로까지 인정하는 음. 발언하는 게 아니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15분이 승소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강제징용 이게 피해자가 우리가 추산하는 게 21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건 분은 15 분이지만 15분이면 지금 또 소송을 하고 있는 분이 한 판결이 난 분이 15명이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명 가까이가 소송 이제 유족들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다 하고 소송하고 있고요. 있으니까. 21만 명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유족까지 또 이 예. 소송의 본물이 터지면요. 예. 이게 이거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하고 이제 동남아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전유 처리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청구협정으로 다 끝낸다고 했는데 네. 야, 이 식으로 계속해서 막 이 사제 이 문제 모드로 갔다가 혹시 전후에 어떤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이 처리 해법에
뚝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 불안감이 일본인들한테 이런 있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예, 그 예. 일본 조야에서 자민당 우파 정치인들 분위기는 예. 야 이거 하지 마라. 왜 음. 자꾸 하냐. 음. 지난번에 2015년 그 8월 달인가 아베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역사적 우리 후세들한테 역사적으로 반성 사죄 이런 짐을 지어주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998년 10월 달인가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츠하고 네. 만나서 예. 미래를 위해 한일 파트너십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예. 이때는 통절한 반성 마음속의 사죄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 지금 완전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어. 이게 기시다 후미오 입장에서도 어떤 이 자민당 내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전된 입장을 보일 수 있는 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예,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개인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는 이유 배경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말씀. 예, 근데 예.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윤 의원님 예, 예. 그렇다면 이번에 예. 그 강제 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제3자 배상을 해주되 그게 우리 예. 기업만 참여하는 식이 됐잖아요. 일본 기업은 아직 참여 의사 하나도 안 아직까지 참여를 밝혔잖아요. 안 했고요.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15명을 넘어서 수천 명, 21만 명까지 간다면 그럼 그거 예. 다 우리 기업, 우리 정부가 제3자 배상해 주는 걸로 이렇게 그럼 흘러가는 거라면 결국 그거 국민 세금 뭐 기업들의 돈이 될 텐데 그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만약에 가능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21만 명 얘기는. 예. 일단은 지금 15분이 승소를 했고요. 예.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재단을 통해서 이제 3자 변제하고 그렇죠. 있고 예. 지금 이제 뭐 10분 또 생존자분의 한 분이 또 받겠다고 했고요. 그게 평균 한 1억에서 1억 5천만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1억 5천만 원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소송이 있으면 늘어갈 이제 것 그거에 같아요. 맞게끔 이제 들어가겠죠.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송하고 있는 분이 한 1,0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긴 어, 합니다. 일본 기업이 참여해서 뭐 같이 하는 거면 또 국민들이 어느 정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업 우리 정부 돈으로 이거를 다 배상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판결 취지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여하튼 예, 예. 그렇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1965년 한 청구권 협정에 통해서 우리가 예. 무상 지원 3억 달러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우리가 음. 그 당시에 아마 한 6,800억인가 또 우리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한테 의료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한 7만 5천 명인가? 예. 7만 8천 명의 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게 그런데도 아직 이제 끝나지 않은 문제거든요. 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우리가 그래도 이게 도저히 한일 관계에서 풀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을 통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요, 네.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물론 독일과 폴란드도 아직까지 이제 전후 이 배상 처리 문제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예.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최근에도 폴란드를 방문해가지고 개토 봉기 80주년 해가지고 역사적 책임은 끝이 없다. 그런 말. 수치심을 느껴요. 예, 예. 이게 독일하고 이제 일본하고의 차이예요. 비교가 되는데, 예, 비교가 차이입니다. 돼요.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본이 윤 의원님. 뭐 그 이야기만 오늘 하고 끝낼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다음 이슈 좀 넘어가 볼게요. 예. 그나저나 답방이 이렇게 좀 빨리 이루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본이 서두른 이유. 빨리 이루어진 이유는요. 일단은 일본 측이 첫째는 바이든 정부의 어떤 요구가 있었을 거예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번 5월 19일, 20일 사이에 히로시마 G7 정상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1일 날 한국, 미국, 일본 간의 3개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때 뭔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빨리 진전되는 걸 원했을 것 같고요. 또 한 번에는 기시다 후미오도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 날 이제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핵 협의체라는 거를 만들죠. 예. NCG라고. 네. 이걸 보고 아마 기시다 후미오도 놀랐을 거예요. 놀랬을 거예요. 예. 왜요? 왜? 핵 협의체라는 거
소위 말해서 뭐 사실상 핵 공유는 아니더라도 워싱턴선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이 정도로 핵 문제 해결책을 만든다는 거, 핵 음. 무기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이 소위 말해서 핵 무기 운영에 대해서 공동의 기획과 공동의 실행을 하겠다고까지 음. 나가거든요. 예, 예. 아, 이 정도로까지 가는 걸 보면서 아, 우리도 빨리 이거에 대해서 같이 끼어야겠구나. 끼야 되겠구나. 이런 음. 급박함이 있을 거예요. 기시다 후미오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이유를 정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시는군요. 예.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점수를 좀 매겨보죠. 물컵의 반, 남은 반을 채워야 된다 그랬는데 얼마나 채웠다고 보세요? 물컵의 반은 못 채웠고요. 예. 그래도 반의 반은 채워가지 않았나.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가 지난 3월 16일 날 예. 우리 대통령하고 일본에서 기자회견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대단히 유심히 봤는데요.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 예. 단계적으로 예. 해법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고 음. 했고 한국에 와서는 또 개인적으로 음. 이 많은 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라고 했고 음.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일본 조야의 분위기하고 한국의 어떤 정서하고 사이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려고 본인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예. 다음 단계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예예예. 말씀이시고 예. 물컵에 반 남았었는데 그중에 반 채웠으면 전체 물컵의 4분의 3 정도 채워진 상태다. 이렇게 예. 윤 그 의원님 정도. 평 예예.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예. 윤상현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당내 현안도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예예. 오늘 윤리위 있는 날입니다.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나올 걸로 보이는데 어떤 예. 결론 전망하세요? 지금 분위기는요, 뭐 중징계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중징계라고 하면 예. 아무래도 이제 당권 정지 1년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내년 총선에 못 나가는 이런 건데 저는 그게 가장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어. 두 분 다 그래도 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맨날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 매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권 교체 작년 3월 9일 같이 뛰었던 동지거든요. 음. 동지고 동반자인데, 이야, 이렇게까지 중징계해야 되냐. 특히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제가 하고 같이 외통에 있어요. 예예. 발언하는 걸 보면은 또 우리 최고 중진회의 가서도 보면은 아직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예. 이 우리 체제의 어떤 적응이 완전히 된 건 아니다.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가 있거든요. 예. 정치 문화에 아직까지 완전히 적응한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걸 많이 몇 번 받았어요. 어. 그래서 좀 이런 면에 있어서 적응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실수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겠나. 아. 그리고 김재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같은 동지거든요. 저는 동지로 보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막 총선 자체 막 출마를 못하게 막 이렇게 한다. 물론 현재 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예. 전망을 하자면 객관적으로 전망하자면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 즉 당원권 1년 정도 정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데는 그래 비슷하게 중징계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보시지만 아마도 예,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가는 건 좀 너무하지 않겠느냐. 요런 저는 적어도 의견 총선 자체에 출마의 기회는 줘야 되지 줘야 않겠느냐. 되지 않 근데 아, 저 의원님 내년도의 일입니다. 요런 질문이 내년도에 가서. 나와요. 예. 만약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완전히 적응이 끝난 게 아닌 상태라면 그래서 자꾸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 거라면 그럼 국회의원으로도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청취자 질문도 지금 들어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분 나름의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탈북민이라는. 지켜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당에 계속 부담이 된다. 예. 최고위원직은 자진 사퇴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당 안팎의 의견도 많은 걸로 압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아니라고 보세요? 그분들이 이제 결단한 문제인데요. 음.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은 오늘 윤리에서 소명하시겠죠. 음. 그러나 뭐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선에서 어떤 뭐 최고위원 사퇴 본인들은 억울한 게 많으실 거예요. 음. 그러나 이제 총선 자체에 출마할 수 있는 예. 퇴로는 열어줘야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해법을 생각하면은 어. 뭐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나 자진 이런 사퇴가. 생각됩니다. 예. 아,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하는 선에서 총선 출마의 기회는 열어주자. 즉 1년 정도 뭐 중징계 이건 내리지 말자는 정도가 어떻겠느냐. 당의 화합을 위해서 이런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의견을 듣고 뭐 이 이야기는 2부에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